가구 스캔들입니다. 혹시 가구 주문 제작을 계획하고 계신다든지 아니면 가구 주문 제작에서 관심이 있다 그러신 분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드리고자 총 2편에 걸쳐서 가구 주문 제작에 대해서 알려드릴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로 가구 주문 제작 시 유의할 점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또 이제 한 편을 더 제작할 예정인데요. 저희 가구점 블로그인 가구 스캔들에 실제로 가구 주문 제작이 많이 되어서 올려진 실내 사례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를 통해서 총괄적으로 가구 주문 제작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가구 주문 제작 시 유의사항 첫 번째는 가구 주문 제작 같은 경우에는 반품과 취소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만약에 만들어진 물건이 주문된 물건이 수정을 요할 경우에는 많은 비용이 추가로 들기 때문에 항상 정확하고 또 확실하게 2번, 3번 확인을 거쳐서 가구 주문 제작이 이루어져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외경과 내경의 차이를 잘 인식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공간 안에 어떤 내용물을 넣어야 되겠다 이럴 경우에는 특히 이런 실수를 가끔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외경이라는 거는 테두리의 끝에서 끝부분까지를 외경이라고 그러고요. 내경이라는 거는 내용물이 들어가는 안에 그 사이의 그 공간을 내경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외경과 내경의 차이를 잘 인식하셔서 이거에 맞게 가구 주문 제작이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가끔 어떤 경우가 있냐면 뭐 렌즈대를 넣는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내용물 책 같은 걸 넣는데 이 외경 사이즈와 내경 사이즈를 착오를 일으키셔 갖고 가구 주문 제작에 대해서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를 여러 번 봤는데요. 이런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외경과 내경의 차이를 꼭 아시고 주문 제작이 이루어지셔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주문 제작한 가구가 벽에 딱 붙여서 놓여지지 않을 경우 뒷면 처리 여부를 꼭 체크해 주셔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보통은 주문 제작 때는 뭐 일반 가구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벽면에 붙인다고 생각하고 뒷부분은 보통 합판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합판 색깔이 그대로 보이는 그렇게 해서 처리되는 경우가 다 대부분인데요. 만약에 벽면에 붙이지 않고 주문 제작이 돼야 된다 그럴 때에는 이런 뒷부분을 원래 주문 제작 맞춤과 똑같은 색상과 재질의 마감 처리가 뒷부분에도 돼야지 안 그러면 합판 색깔이 그대로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보기가 싫잖아요. 이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는 만약에 벽에 붙이지 않는다. 나는 가구 주문 제작한 거를 벽에 붙이지 않고 사람들의 시선이 닿을 수 있는 중간 부분이나 어떤 부분에다가 놔야 된다. 이럴 경우에는 바로 이런 뒷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거를 꼭 말씀을 해 주셔야지 아닐 경우에는 보통은 저희는 벽면에다 붙인다 생각하고 일반적으로 합판으로 처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벽면에다 붙이지 않을 경우는 이런 뒷부분 처리에 대해서 꼭 말씀을 해 주셔야 원하는 대로 물건 가구 주문 제작이 나오겠죠. 그래서 꼭 유념해 주셔야 되는 잘 저지르는 실수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 되겠고요. 네 번째는 가구 주문 제작을 하신다 그럴 때는 종이에다가 펜을 써가지고 뭐 줄자 같은 거, 자 같은 거 뭐 똑바로 이렇게 그릴 필요 없이요. 대충 이렇게 손으로 볼펜을 이용해서 이게 그림을 그려서 치수와 모양을 잡아가지고 이걸 보여주시면 견적도 굉장히 빠르게 나오고요. 또 상호간에 그 오해라든지 어떤 실수를 미연에 방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미리 주문 제작할 그 모습과 치수를 그림으로 그려서 가지고 오시거나 이렇게 보여주시는 게 또한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똑같은 디자인의 어떤 그 가구 주문 제작이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 A라는 모델과 B라는 모델이 똑같아 보여도 가격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이 가격 차이는 왜 날까요? 크게 뭐에서 이렇게 많이 좌우가 되냐면 첫 번째는 폭이 깊을수록 가격이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서 폭이라는 거는
전면에서 보이는 부분과 뒤에까지의 그 간격, 이걸 폭, 뎁스라 그러는데요. 이런 폭이 깊으면 깊을수록 가격이 비싸지고요. 두 번째는 어떤 선반 같은 거를 넣는 가구 제작의 경우에는 선반 개수가 많아지면 당연히 가격이 올라가겠죠. 이것도 굉장히 간과할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하게 가격 차이가 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오픈형으로 어떤 걸 만든다고 했을 경우랑 문짝형으로 만든다고 했을 때, 또한 서랍형으로 만든 거로 했을 때 어떤 게 가장 비용이 많이 들까요? 예, 오픈형이 가장 저렴하게 들겠죠. 아무것도 넣지 않는 상태니까. 그 다음에 그 중간 가격대로 만들 수 있는 게 문짝형, 그리고 서랍형으로 짜서 가구 주문 제작이 되는 경우가 비용이 가장 많이 올라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디자인의 똑같은 제품을 만든다고 해도 폭이라든지 선반의 개수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많이 날 수 있고요. 또한 오픈형으로 하느냐, 문짝형을 하느냐, 서랍형을 하느냐에 따라서도 가격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런 거를 잘 참조하셔서 적정한 가격대의 가구 주문 제작을 하신다 그럴 때는 이거를 크기감이라든지 이런 부수적인 거를 잘 생각하셔서 결정하신다면 적정한 가격대로 가구 주문 제작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가구 주문 제작을 하신다 그럴 때 보통은 주문 제작하는 곳에 오시면 재질과 샘플을 보여드립니다. 재질과 색상이 보여지는 샘플을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아주 뭐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 그러면 이런 샘플지를 보고 가구 주문 제작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를 통해서 가구 주문 제작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곱 번째는 가구 주문 제작할 때 기타의 요소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 서랍이라든지 어떤 뺄 수 있는 어떤 거를 만든다 할 때 레일이라는 게 달리게 되잖아요. 이 레일을 예를 들면 철레로 할 것인지 볼레일로 할 것인지, 그 다음에 문이 열리게 되려면 양쪽 끝에 문 끝쪽 부분에 이음새 부분에 경첩이라는 게 달리잖아요. 이걸 110도 경첩으로 할 건지 180도 경첩으로 할 건지, 예를 들어서 활짝 열리게 하고 싶다 그러면 당연히 180도 경첩에 주문 제작으로 이루어져야 되겠죠. 이런 부분, 그리고 손잡이 부분도 돌출되는 손잡이를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매립형에 튀어나오지 않는 깔끔하게 보이는 스타일의 손잡이를 선택할 건지, 그리고 가끔 가다가 열쇠를 달아달라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렇게 내가 어떤 열쇠를 달아서 뭘 사용해야 될 것 같으면은 이런 열쇠를 달아달라고 주문해 보실 수도 있겠고요. 선반이라든지 서랍장이라든지 이런 거 만들 때 이 하부 부분을 다리를 이렇게 부착을 해서 바닥에서 좀 뜨게 만들어 달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바닥에 딱 맞춰서 공간이 생기지 않게 만들어 달라는 분들도 계시고요. 진짜 여러 가지로 또한 또 이렇게 테레비 다이라든지 대표적으로, 아니면 테레비 다이가 아니더라도 어떤 전선 같은 거, 렌즈 다이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전선 같은 거 선을 빼려 그러면 맨 뒷부분에 이렇게 동그랗게 돼 갖고 전선을 이렇게 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줘야 되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런 전선을 뺄 수 있는 이런 구멍을 만들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시면 이런 것도 다 해드리고요. 뭐 이런 것들이 가구 주문 제작 시에 기타적인 그런 요소들이 되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서랍장을 만든다 그러면 어떤 경우로 설명드릴 수 있겠냐면, 만약에 높이를 높게 만들면 서랍장은 높이가 높으면 그 서랍의 깊이가 굉장히 깊어집니다. 그래서 나는 옷이라든지 이런 게 많아서 좀 깊게 만들고 싶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는 높이를 좀 높게 만들어서 서랍의 깊이를 깊게 해서 옷이 수납이 많이 되게끔, 아니면 얇게 만들어서 간단한 것만 이렇게 수납할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바에 따라서 이 가구 주문 제작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잘 염두에 두시고 주문 제작하기 전에 잘 생각하셔서 가구 주문 제작이 이루어진다면 나만의 가구 인테리어가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주문 제작 가구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장점은 뭐니 해도
나만을 위한 가구, 나를 위한 가구, 나에게 굉장히 효율적인 가구, 그로 인해서 나에게 만족감을 주는 가구가 바로 이런 주문 제작 가구가 되겠고요. 이를 통해서 공간 활용성도 굉장히 높아지고 만족감을 높아서 즐겁게 재미나게 사용해 볼 수 있는 게 주문 제작 가구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러면 주문 제작 가구의 단점은 뭐가 될까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겠는데요. 기성 가구보다는 첫 번째는 단가가 비용이 굉장히 비쌉니다. 대량으로 생산되지 않고 그 어떤 원하는 그 제작자, 주문자의 그 요구에 맞춰서 하나만을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단가가 굉장히 비싸고요. 두 번째는 원칙적으로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가구 주문 제작을 한다 할 때는 반품과 취소가 원칙적으로 불가하기 때문에 미리 잘 계획하고 꼼꼼하게 잘 살피셔서 가구 주문 제작이 이루어져야 되겠고요. 또 세 번째는 제작하는 기간이 기성 가구에 비해서 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보통 한 일주일에서 일주일 이상 정도,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보통 요 정도를 잡으시면 되기 때문에 좀 제작 소요 시간이 좀 걸린다. 요게 제 주문 제작 가구의 장점과 또한 단점이 되겠습니다. 주문 제작 전문 업체로서의 풍부한 경험이 없다면 말씀드릴 수 없는 세세한 부분까지 설명드렸기 때문에 가구 주문 제작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에게 오늘 이 영상이 분명히 유익한 정보가 되셨을 거라고 확신하면서 오늘 보신 영상을 잘 참고하셔서 가구 주문 제작을 멋지고 성공적으로 이뤄 나만의 가구 인테리어, 나만의 꼭 필요한 가구와 만나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신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요.